경찰학 개론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단순 암기로만 해결될 것 같은 성격이 있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경찰학 개론이든 행정법이든 이해가 기반이 돼야 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단순 암기량은 극히 적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해를 하지 않고 이렇게 키워드 따고 이다 아니다 이걸로만 하려 그러면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 과목들은. 그래서 경찰학 개론하고 행정법이 뭐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만 내가 이제 그 암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두시면은 충분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해 중점을 두고 기본 흐름을 한번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OX 지문 정리가 가장 특효약이 되는 게 법과목 중에서는 행정법이랑 그다음에 형법 판례.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둔다.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마음에 들어요? 보시면은 그 앞부분에 이제 제가 처음 만든 게 한 3년 전쯤인데 그때는 이제 칸이 널널했는데 우리 시험이 이제 뒤에 계속 있으니까 글자 크기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자, 우리 경찰행정 시험에서 이제 문제가 공개가 된 게 2010년부터고 이제 작년에 이제 9월달에 있었던 2016년까지 합하면은 총 9개 시험이 있는데 그 1번부터 20문제 객관식이고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쟁점들이니까 쭉 보시고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끝나고 별 할 게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 책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표시해 두시면 돼요. 뭐 형업회 같은 걸로. 그러면 이제 거기가 그 7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쭉 나온 부분들이고 그런 거 체크하다 보면 여러 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반증이 되고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전체 내용도 이제 좀 구조 같은 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된다. 자,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넘기셔서 두 번째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경찰행정 시험이니까 그 경찰행정의 기출 문제는 이제 다 봐야 될 것이고 자, 최근 3개년만 이제 뽑아봤어요. 시험도 유행이 있기 때문에 쭉 보시면은 자, 왼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행정법 총론을 구성하는 이제 큰 뼈대 이렇게 되고 자, 각각의 이제 뭐 3년 동안에 나온 거를 이렇게 모아봤더니 맨 오른쪽에 보시면 그 퍼센테이지 있죠. 딱 보면 제일 큰 게 어떤 거예요? 30 행정작용 그 편에서 30%. 그다음 앞부분에 보시면 그 행정법 서론이 이제 뭐 18.75%인데 두 개 합하면 50%죠. 그래서 1단원, 2단원 두 개가 절반이 되고 자, 다른 행정법 시험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 경찰 시험의 특징이 맨 끝에 보시면 그 행정쟁송하고 손해전보, 손해배상 뭐 돈으로 물어달라. 그다음에 행정쟁송이라는 게 세금 내라 그랬으면은 못 내, 그거 없애주세요. 뭐 이런 소송인데 거기에 비중이 작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경찰 시험의 특징은 맨 앞부분에 거기에 이제 50%. 그러니까 더 어렵지. 처음 한 학생들이. 시작할 때 제일 좀 널널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시작할 때 1단계, 2단계 두 개가 거의 사실상 50%가 되니까 거기가 내용이 굉장히 이제 촘촘하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우리 행정법 중에서 이제 경찰 시험의 행정법 총론의 특징 1번. 자, 이제 막 그 qui퉁이에 있는 내용들이 있죠. 막 지엽적인 부분으로다가 뭐 변별력을 확보하고 이제 그런 거는 안 해요. 자, 보시면 자, 지문의 길이는 짧지 않아요. 특히 이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해준 게 다른 일반 행정직 시험하고 이제 차이를 두지 않겠다. 지문의 길이가 역대 중에서 가장 길었어요. 원래 경찰 행정법 시험의 특징이 뭐 종이 뭐 예산을 아끼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한 장 앞뒤에다가 의심 문제를 다 때려박는 게 원래 특징이거든요. 그게 벗어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거 포기하고 아마 거의 이제 한 페이지 반 8절지 넘어가는 식으로 길이가 이제 길어졌다. 예전에는 막 그 줄간격 막 좁혀가지고 한 페이지에 앞뒤 한 장에 다 이제 두드려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감 난이도가 이제 더 짜증이 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거 포기한 게 자, 이제 지문의 길이는 원래 짧지 않았고 이제 다른 일반 행정직처럼 그 판례 원문을 따다가 막 그대로 그냥 지문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판례들은 오히려 쉬운 판례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익히 다루는 판례들이니까 그런 건 문제가 없고 자, 기출 지문 정리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
사각에 있는 내용은 안 나와요. 원래 나오던 것만 나오는데 그 부분을 깊숙이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거기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쭉 해놓은 게 우리 경찰 시험의 행정법 총론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게 다른 행정법 시험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데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들. 대표적인 게 그 행정계획이라고 해서 그 행정계획하고 그 밑에 있는 손실보상. 이게 전부 다 이제 돈만 갖고 얘기하는 영역이어서 경찰의 업무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잘 안 나오고요. 자, 끝에 보시면 그 행정소송에서도 그 세부적인 소송 절차가 책에는 다 있어요. 넣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온다. 그건 민사소송의 내용이니까 애초에 행정법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경찰시험의 행정법 총론의 이제 공부 방법. 그래서 자, 지엽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데 자, 범위는 양은 이제 일반 행정직의 행정법보다 양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의 길이는 긴 편이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된다. 내용을 알더라도 그게 긴 지문을 한번 연습해 두지 않으면은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이제 기출문제 정리 잘 하시면 되고. 3번 이제 법조문하고 자주 나오는 빈출 판례가 가장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법 판례하고 다른 점이 그 5번째 줄에 까만 글씨 있죠. 왜 이런 결론이 나왔나? 판례 문장이긴 한데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떤가 이런 판례가 많은 게 아니고 그건 형법 쪽의 판례의 특징이고 행정법 판례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판례 원리.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법은 이론의 성격이 강한데 그게 전부 다 판례 문장 안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결국은 이제 판례 공부 자체가 특정 사건에 대한 판례 연습, 그 다음에 이론 연습, 그게 전부 다 판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판례의 경우 어떤 스타일이 있나? 첫 번째는 혼합형 그래가지고 판례 문장인데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특정 사실관계의 결론 이런 거 섞어가지고 내는 문제가 거의 한 70% 되고요. 판례 동그라미 2번 있죠. 그게 별표해 두시고 판례 모음형 또는 다른 말로 우리 수험생이 가장 싫어하는 이제 박스 문제. 그러니까 결론 이렇게 쭉 모아져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재도 보통 이제 박스로 이제 처리해 놓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출제자가 이제 인간성이 좋으면은 한 6개, 인간성 나쁘면 이제 올해 9월달에 그 3번 문제, 뭐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처럼 한 10개 넣어놓고 이제 몇 개냐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 박스 문제. 경찰 시험의 특징이 그 몇 개냐 개수로 물어봐요. 다른 시험에는 이제 그거 없어요. 경찰 시험에만. 재미 들린 것 같더라고 보니까. 다른 시험에서 왜 개수 문제를 안 물어볼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그건 쫙 있고 OX, OX 했고 개수 해놔야 되는데 이게 맹점이 있는 게 좋은 점도 있죠. 수험생 골탕 먹이기. 다 알아도 하나만 삐끗하면 그 문제 날아가게 돼요. 단점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몰라도 돼. 이게 O인데 이거를 2개를 X라고 처리하고 나머지에서 헷갈리면은 전체적으로는 개수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는 아니어서 다른 시험에서 안 나오는데 우리 경찰 시험에서는 아마 독자적인 특징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서 변별력이 거의 갈린다. 근데 이것도 연습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양이 한정돼 있어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못 보던 게 나오면은 정확하게 OX를 몰라도 돼요. 그런 것들은 지문이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위에 못 보던 게 나왔다. 그러면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지문이 못 보던 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자, 3번에 이제 키워드형 그래가지고 이제 특정 사실관계에서 이상한 결론이 나온 거. 행정법에서 여기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게 이제 4번째 줄에 보시면은 자, 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성희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그럼 키워드를 어디로 잡냐면은 이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시정조치 권고 있죠. 거기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앞부분은 뭐 국가인권위원회로 바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정해라. 권고니까 말은 이제 권유하는 건데 이거 따르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고 법률상의 의무를 해야만 한다. 바로 주고 있으니까 이건 껍데기만 권유이고 명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성이 있으니까 이제 처분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자, 이제 페이지 넘기시면 자, 이제 최근에 어떠한 변화가 있나. 그래서 2010년하고 지금 2016년 작년 문제하고 두 개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많이 달라요. 2010년은 이제 예전 그 문장의 이렇게 말투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2010년하고 이제 지금하고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자, 이제 보시면은 그 사례형 문제는 이제 거의 안 나오고 있고, 전부 다 이제 그 박스 문제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유형으로 가요. 자, 그 다음에 법조문은 여전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보시면은 1번. 자, 법조문은 결국 암기. 암기라는 말보다는 숙지라는 말이 정확한데, 우리가 이제 뭐 쓰는 시험이 아니니까 법조문을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써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읽어보고 이게 법률 조문 원형이다 아니다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데, 어쨌든 법조문은 암기를 해야 된다.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그 밑에 2번이 있죠. 문제를 자주 풀어봐야 된다. 거기 별표 두시고, 자, 우리가 이제 우리는 뭐 학위 과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거니까 어쨌든 점수를 많이 맞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단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그죠? 우리 모든 객관식 시험, 대한민국의 객관식 시험은 전부 다 속도 시험이에요. 똑똑한 사람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똑한 법 능력자를 뽑고 싶으면 저기 독일처럼 시험 시간 하루 종일 주면 되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자 책상에 컴퓨터 다 줘요. 다 검색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달달 암기할 필요 없지. 대신에 이제 제대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자기가 이제 워드 그냥 레포트 하나 쓰고 나오는 거예요, 걔네 시험은. 그러니까 예산이 많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도 없고 능력자를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꽈락 없이 골고루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을 사람. 그거 뽑는 게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어때요? 빨리 풀어야지. 빠르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예요? 100분에 100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마킹하는 시간 빼고 나면은 한 문제 1분이 조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토할 시간이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안 나오죠. 1분에 한 문제니까 우리 사지선다. 그럼 한 지문당 몇 초? 10에서 15초지 뭐.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시험 문제 풀면서 이 문제 좋네. 문제 풀고 있으면서 자기가 공부하는 느낌이 들면 그 시험은 이제 그 해는 망조. 보고 무조건 OX 판별해갖고 빨리 체크하고. 근데 이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거는 그 20문제 중에서 한 14개, 15개는 우리가 뻔히 보던 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깃발 문제. 지문이 답을 번쩍 손을 들고 있단 말이야. 아까 본 것처럼 국가인권위의 시정조치 권고는 아까 처분이다 그랬는데 처분이 아니다. 그거 나와서 그냥 빨리 체크하고 다른 거 읽지 말고 넘어가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제 세이브해가지고 좀 난이도 있는 박스 문제 같은 거에서 좀 이제 시간을 좀 할애하고.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럼 이게 되려면은 그 전에 한 번 봐서 되겠어요? 아니면 여러 번 봐야 되겠어요? 여러 번 봐야 되지. 영어 단어도 왜 뭐 냉장고, 레프리저레이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쉽다고 느끼는 거는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많이 봐야 한다. 반복. 근데 이게 눈으로만 대충 찍는 거는 이제 마지막 정리 시간에 할 거고, 처음에 할 때는 기본적인 이해가 이제 전제가 돼야 돼요. 한번 이해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문제풀이를 통해서 반복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럼 이제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 가져가는 게 뭐 이제 기본서라고 부르는 이제 두꺼운 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이 있죠. 법과목은 예상 문제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별로 잘 팔리는 책이 없어요. 그 이유가 예상 문제집인데 그럼 강사가 이제 예상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법과목 강사한테 그럴 권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 책임 누가 질 거야? 문제 오류나면. 그죠? 그래서 예상 문제집 해봐야 전부 기출 문제집에 있는 기출 지문들을 하나씩 빼다가 그냥 재조립한 거에 불과해요.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거. 그 위에 양을 불리는 거.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저도 고시공부 해봤지만은
우리 공부 처음 시작하는 수험가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시작할 때 하고 시험 임박해서 하고. 수험 시작할 때 얇은 책들 광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때는. 시작할 때니까 마음의 안정감이 있고 이런 얇은 책을 나와봐야 그걸로만은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막판 되면 이제 그 광고가 무지하게 나와요. 거의 비서의 이름을 따고 뭐 짧으면 한 100페이지, 좀 두꺼운 거 한 300페이지 사이에서 오만 수험사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나온 광고가 그때 나오는 이유는 그때 팔리니까. 그럼 수험생들이 그걸 왜 살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다는 건 뒤집어서 자기 공부량이 본인이 생각해도 충분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한된 시간 내에 이거 달달달 하면 되겠지. 근데 막판에 쫓겨서 하는 선택은 거의 90% 확률로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홈쇼핑 할 때 뭐예요? 그 마감 임박 때리면 이성이 끈이 놔지지. 일단은 지를까? 나중 환불 된다 그러니까. 근데 막상 받아보면 마음에 드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똑같아. 그래서 요거 두 개. 군대로 비하게 되면은 이게 자기 개인 화기. 뭐 권총이 될 수도 있고, 뭐 소총이 될 수도 있고, 기관총이 될 수도 있고, 대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자기 주특기에 맞게 활용하면 되고, 여기가 이제 그 탄창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탄약. 그러니까 여기 어때요? 기본적으로 좀 많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자유자재로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할 수 있겠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꼭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 보면은 문제하고 해설이 따로 있어요. 문제 밑에 해설이 있어요. 문제 밑에 해설이 있어요. 그럼 이 기출문제집의 용도는 테스트 용도예요? 아니면은 확인학습하는 용도예요? 테스트하는 용도가 크면은 출판사들이 문제 정답을 따로 분리해서 내겠죠. 근데 거의 90%의 기출문제집은 문제 밑에 해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설이 자세한 걸 좋아해요? 해설이 널널한 걸 좋아해요? 처음에 할 땐 해설이 자세한 걸 좋아하지.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 용도가 아니에요. 기출문제집은. 읽는 용도. 여기에 내용을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는 거. 여기에 내용을 어떻게 꼬았는지 보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거. 그 용도예요. 두 개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수업은 꼼꼼한 사람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왜? 이거를 몇 회독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은 말이 안 되지. 잘 아는 사람이야 뭐 한 번 보면 되고, 모르는 사람이야 알 때까지 계속 봐야 되고, 알 때까지 계속 보는 게 기본적으로. 대신에 이걸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번 하고 1회독, 그 다음에 3회독은 해야 된다더라. 다시 이제 1페이지부터 쭉 해서 2회독, 세 번째 쭉 이렇게 해서 3회독. 이 정도 한 다음에 이걸로 들어가야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은 세 번 읽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만 해도 아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안다 모른다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걸 해봐야 알 수 있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내 스스로 완벽하게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다 소화한 다음에 이걸 끝낸 다음에 일로 들어가야지. 그러면 이제 시험 기간이 길어져요, 기본적으로. 사람이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운 게. 계획을 못 지키는 동물이지, 인간은. 왜? 계획을 세울 때 자기 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계획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계획표 세워서 공부를 하실 텐데, 계획표에 토요일 오후, 일요일도 뭐 계획표 안에 들어있다. 그럼 그거 찢어버리고 다시 짜야지. 사람인데 월화수목금토를 어떻게 다 공부만 해요? 기계가 아닌데. 그래서 토요일 저녁하고 일요일은 원래 계획표 짤 때 비워두는 게 대원칙이에요. 이유는 월화수목금의 내용을 다 못 지키거든. 그럼 거기서 빼먹은 거를 일요일날 보충하는 시간으로 쓰는 거고, 내가 월화수목금을 충실하게 다 했다. 그럼 일요일날 쉬어야지. 쉬어도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왜 이렇게 우리 체력 운동도 많이 하니까 경찰 이렇게 막 남학생들 이렇게 근육 만들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근육이라는 게 이게 매일 이것만 한다고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한 이틀 빡세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과부하 걸어가지고 찢은 다음에 하루 쉬면서 그 아무는 과정에서 이게 벌크가 커지고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공부도 똑같아요.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 이거 본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번 반복했으면은 잠깐 놨다가 테스트해보고 틀렸네. 그럼 그것만 다시 반복하고, 했다가 까먹고 반복하고, 했다가 까먹고 다시 이어붙이고, 그렇게 해야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는 이제 뭐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할 때 그냥
같이 놓고 읽는 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권장을 해요. 그다음 하다가 이제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 이거를 많이 하려는 이유가 이거 하다가 많이 틀리니까 뭐 짜증이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차피 테스트 용도가 아니니까 틀려도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걸리는 게 많으면 잘 됐지,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서 찾는 방식으로 이거를 활용하면 돼요. 총을 쏘다가 탄약이 떨어지면 이제 탄창으로 가야지, 여기 가득 차 있는데 뭐하러 이걸 계속 열어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은 쭉 그냥 흐름대로 한번 가볍게 보시고, 두세 번째 볼 때는 발췌독이에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여기서 걸리는 부분만 여기서 찾아서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아마 이제 수십 번 반복할 거예요. 아마 어떤 부분은 한 번도 안 봐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기를 아무리 많이 읽어봐야, 뭐 공자월 맹자를 많이 읽어도 여기서 이제 틀리고 뒤집고 바로 놓고 이 작업을 해야지 요게 다시 보여져요. 그래서 요걸 한번 끝낸 다음에 이걸 다시 보게 되면은 그때는 위력이 몇 배가 돼요. 기본적으로 전혀 이제 새로운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아, 이 지문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게 어떻게 나오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구나.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거 보통 밑줄을 잘 안 쳐요. 왜? 처음 할 때는 다 중요해 보이거든. 다 밑줄. 그럼 한 바퀴 끝나고 나면은 책에 밑줄이 있는 부분하고 밑줄 없는 부분하고, 밑줄 없는 부분이 더 적어. 그럼 밑줄의 효과가 없죠. 기본적으로 중요한 걸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려고 밑줄을 치는 건데, 시작할 때부터 이거 하게 되면은 전부 연필 밑줄, 뭐 어떤 색은 빨간색, 노란색, 형광펜이 책을 다 도배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제 현란하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쭉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거 한 바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잘 걸리는 부분을 이제 체크한다. 두 개를 이제 병행해서 활용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은 우리 보통 이제 사지선다지요. 사지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1, 2, 3, 4. 그럼 정답이 이제 3번이다 그러면 얘가 X고 나머지가 O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 사지선다하고 따로 떼놓은 거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더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쭉 하다가 얘가 이제 답이 딱 보이니까 답을 골라내는데, 이걸 없애고 여기 있는 이것만 딸랑 주게 되면은 이제 의심 많은 사람들은 또 혼자 이제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지? O인가 X인가? 이리 생각하면 X 될 것 같고 이리 생각하면 O가 될 것 같고, OX가 더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아니면 더 아니야. 50%. 굉장히 좋은 확률인데 이 자체만 보게 되면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출문제집도 한번 쭉 보고, 어떤 학생들은 기출문제집에서 맞았어. 나머지 지문을 안 보는데 기출문제집은 읽는 용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았더라도 나머지 지문들도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틀렸다 그러면은 어디가 틀렸는지 이렇게 표시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X인 문장을 외워봐야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어디가 틀렸다 이렇게 체크해 보고, 그래서 이런 풀이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이때 자기의 실력이 거의 한 80% 다 완성이 돼요. 이거를 막 날아가겠다 뛰어넘겠다 그러면은 뒤에 가서 고생을 해. 인생살이가 분명히 대가는 다 치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초반 힘을 덜었으면은 나중에 힘을 써야 되고, 초반 힘을 많이 쏟았으면은 나중에 힘을 덜 수가 있고, 어찌되었건 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만 들으면 다 된다, 이건 다 사기야. 말이 안 되지. 그죠? 그게 되면 다 그렇게 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생은 그럼 언제 하는 게 좋아? 처음 하고 막판하고. 처음에 할 때 고생하는 게 좋죠. 왜? 시간적 여유도 남아있고 마음도 좀 안정돼 있고 체력도 좀 남아있고. 뒤에 가면은 지금 이게 초반이니까 이제 그래도 얼굴에 다 피부가 좋으신데, 이제 한 내년 올해 한 7월 달쯤 되면은 서로 이제 사섭실에서 보면 안쓰럽다고. 제 처음에 시작할 때 쌩쌩하던 친구인데 둘이 이제 거죽해, 눈은 막 팬더처럼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습득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마지막에 이제 정리 과정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를 놓치지 않게 계속 붙들어 매는 거. 거기가 진짜 수험 생활. 처음에 공부하는 거 재밌지.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이제 이런 것도 처리할 수 있네. 막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지겨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힘든 게, 사람이란 동물은 새로운 거 좋아해요? 아니면 지겨운 거 좋아해요? 새로운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이거 되게 못해.
근데 그때부터가 진짜 수험생활.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전반적인 생활이건 공부건 항상 이제 초심을 돌아보는 거 필요해요. 안 되면 친구하고 이제 막 배틀하는 거지. 너 10문제 내봐, 나 10문제 낼게. 틀리는 놈이 술은 별로 안 좋고 밥 사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찌됐건 자극을 줘가면서 이 지겨워요 수험생활이. 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제한돼 있잖아 지금.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경찰이에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지. 미래의 경찰이 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가 현재의 나를 지금 구속하고 있잖아. 그죠? 길지 않을지 모르는 미래를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아가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지. 근데 어쨌든 자기의 선택이니까 기왕 시작한 거는 끝까지 간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 전에 말씀드렸나? 우리 이제 전두환 대통령. 물론 이제 뭐 민주주의 이념에서 보기에는 뭐 안 좋은 짓을 너무 많이 하셨지만 그분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수험생으로서 멘탈, 강인한 멘탈. 내란죄로 사형 판결까지 받았지만은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피부. 대한민국 80대 중에서 아마 피부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 거의 이제 복숭아빛의 이제 피부를 갖고 계신데 그 멘탈을 배워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거. 내가 일단은 시작한 수험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하고 비교하면 안 돼. 이거는 나한테 주어진 나만의 시간이니까 이 시간은 이기적으로 쓴다. 공부하고 있는데 뭐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뭐 용돈 받아 어떡하지? 아니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 부모 자식 관계고 뭐 나고 자란 친구 사이인데 뭐 1, 2년 뭐 좀 패끼친다고 뭐 될 게 있어요? 투자해라 그러면 돼요. 저 고시 공부할 때 한 2000년 그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결혼정보회사 뭐 이런 게 이제 막 유행하면서 그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그 결혼회사 등급표가 이제 인터넷에 한번 떠돌았거든요. 그거 봤더니 거기도 이제 남녀 차별이 있더라고. 결혼정보회사 등급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1등급부터 이제 9등급이 있더라고 이렇게. 1등급 그러니까 이제 판검사 이렇게 나오지 기본적으로. 뭐 2등급 이제 3등급 여기에 이제 뭐 이런 판사하고 이제 서울에 이제 몇 개 부서 검사, 두 번째 이제 뭐 변호사, 3위 의사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자는 1, 2, 3등급이 자기 자신의 직업이 아니더라고.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걸로 정해져 있더라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국회의원 3선 이상인가.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 뭐 매출액 500억 이상의 뭐 중견 기업인가. 이런 식으로 여자는 1, 2, 3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미모 뭐 이런 거 하고. 남자는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일단 남녀 차별이지.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9등급 가니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나. 고시생, 수험생. 8등급에 있더라고 수험생. 그 밑에 9등급이 이제 노숙자, 범죄자.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8등급이네. 그래서 와 꼴찌는 아니다. 이렇게 위안을 삼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야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도 있는데 암만 그래도 뭐 한 중소기업 사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이게 뭐야 이러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선배가 잘 됐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보면은 이게 밑으로 떨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밑으로 뭐 노숙자나 범죄자 될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었든 이제 위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이게 주식으로 치면은 바닥을 확인한 주식이니까 이건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된다. 잘 됐네. 당장 이걸 들고 이제 부모와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투자를 받으면 된다. 왜 떨어질 일이 없고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투자해라. 그 친구들이 이제 한 달에 한번 와서 삼겹살 사고 내 필요한 책이 이거니까 니들 돈 걷어서 책 사내. 학원비 끊어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직장 다니는 친구 있으면 너 카드 있으니까 학원비 6개월 할부해가지고 결제해.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 나중에 어찌됐건 위로 올라가서 뭐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그 뭐 1, 2년 뭐 이런 거 투자도 안 하는 거면 그건 친구도 아니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말이 없이 요청도 안 했는데 한 번씩 찾아와서 이제 잘 되고 있냐 이러면서 이제 뭐 해주는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고 뭐 그거 해서 뭐 하냐 뭐 그거 해서 뭐 별로라던데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먼저 얘기하는 친구는 갓하면 돼. 인생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질투심 많은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시기심 이런 거. 시기지 시기. 두 개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데 나를 침범할 때 드는 느낌. 이건 내가 갖고 있지 못한데 갖고 싶어.
근데 남이 이걸 갖고 있으면 부러워하는 마음, 그게 시기. 이게 더 안 좋은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뭐 경찰 공무원 준비한다 그러는데 뭐 경찰 돼서 뭐 하게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 있으면 카트 필요 없어. 그냥 묵묵히 이제 응원해주는 친구. 뭐가 됐든 너라는 사람 자체를 응원한다. 그게 가장 큰 자산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게 누구예요? 네, 부모님이지. 일단 엄마지. 1번은. 엄마의 사랑이 제일 큰 거고 아버지의 사랑은 그거보다는 정도가 덜해. 왜? 남자는 자기가 안 나왔으니까 엄마가 느끼는 것처럼 그러지는 않을 거야 아마 기본적으로. 남자는 자기를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는 건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들은 이제 표현을 못 하세요. 제가 옛날에 이제 막 여기 사람들 모였을 때 막 얘기하다가 대구 덥고 춥고 음식 맵고 짜고 맛도 없고 에이 동네 별로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발끈하더라고. 대구 분이셨는데 그러는 이석준 씨는 고향이 어딘데? 그래갖고 저도 대구요. 그랬더니 그 사람 별로 안 하더라고. 아 그렇게 팩트만 얘기하면 어떡해 뭐 이러더라고요. 그럼 뒤집어서 그분이 저한테 화를 안 낸 건 제가 대구 대명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구의 고향이니까 대구를 깔 수 있잖아요. 비판하더라도 저기 목포에 계신 분이 대구 욕하면 한판 붙자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이 시험 공부를 해 보니까 시험 공부가 힘들다, 뭐 아니면은 뭐 이러한 안 좋은 점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일단 공부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힘들다, 아니면 미래가 없다, 뭐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해야지 제대로 흠뻑 시작하기도 전에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뭐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질문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어. 하루에 10시간씩 해서 된다 그러면은 다 10시간씩 하지. 그죠?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왜 물어보겠어요? 불안하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하니까 위안을 받고 싶은 거지. 근데 그거는 언제 하는 질문이냐면은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끝냈어야지. 이 시험이 될 수 있다 없다 이 고민은 도전하기 전에 끝냈어야지. 일단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으니까 시작한 이상은 그런 거 고민하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 주어진 커리큘럼, 주어진 양을 내가 소화할 수 있나,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다가 이제 뭔가 벽에 부딪히게 되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제가 안타까운 건 제가 이제 저도 뭐 고시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붙는다라는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지. 권위가 없으니까. 합격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는 어때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지. 중간은 없잖아. 천당, 지옥, 그 사이 연옥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는 건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있어. 그 방법만 피하면 돼. 그럼 붙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꼼꼼하지 않는다. 소심하고 꼼꼼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길어져,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괴롭히거든, 불안해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 누구나 합격한 사람들 몇 면을 보면은 전부 다 원래 뭐 우수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너무 예외에도 또 승부를 걸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기 뭐 고승덕 변호사 이런 사람, 고시 3관왕, 사시, 행시, 외시, 2개 수석, 1개 차석, 괴물이지. 그분 합격기 보면은 비빔밥 어때? 비빔밥만. 왜 그런데 비빔밥은 어때요? 젓가락 필요 없이 숟가락만 먹을 수 있잖아. 그 숟가락만 먹으면서 왼손으로 계속 책 넘기면서. 그런 사람 합격기를 따라하면 안 되고, 그건 이상한 사람이고, 사람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정치하면서 이제 이상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붙었더라고, 사실을.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법대지만 친구들이 놀아줘, 안 놀아줘? 안 놀아주죠. 서울법대에서도 옛날에 사시 합격률이 50%가 안 됐어요, 제 학 중에. 안 놀아주지. 안 놀아주니까 할 게 뭐 있어, 그 양반이. 그때 게임도 없었고. 할 게 없으니까 또 시험 공부하는 거 이제 뭐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행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행시주가 있고 3학년 때 합격. 사람들이 더 안 놀아주지. 저 미친놈이다 이래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4학년 때 이렇게 해갖고 외시 합격. 3개 붙었지.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이제 공부만 했으니까 대가를 치르잖아. 저 정치판으로 뛰어들어서 대인관계하고 그 위아래 인간관계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 양반이. 막판에는 어찌 됐어요? 저기 서울에 이제 국회의원까지 나갔다가 딸내미가, 미국에 유학 가 있는 딸내미가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 되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이제 망했단 말이야. 교육감 나왔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를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 젊고 좋은 나이에 어쨌든 힘든 이 길을 택했으니까 하면은 분명히 이제 대가가 주어져요.
대신에 이제 가장 안 좋은 거는 한 듯 안 한 듯 하는 거.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작했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밀고 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떨어지면은 사람이 이제 주눅이 들고 생각을 해보게 되지, 접어야 되나. 그러면은 시험을 접을 때에는 시작할 때보다 최소한 4배 이상의 결단과 고통이 따라요. 이유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실패다, 무의미한 것이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거든. 사람은 그게 인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막 어떻게 화장실 같은 거 이제 급해 줄 서 있는데 여기는 2명밖에 없었고 저기는 이제 6명이었어. 이쪽을 섰지. 근데 비극은 안에 계신 분이 변비다. 그럼 2명이지만 이거 괴롭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났어. 그때 드는 고민. 절로 갈아탈까 말까. 저쪽은 팍팍 빠지거든. 그때 바로 못 바꾸는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되니까 선뜻 절로 못 갈아타는 거예요. 구조가. 사람 심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 시험을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는 생각한다 안 한다. 할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그만둘까 말까를 고민하는 건 언제 한다? 그 당의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이 임박할수록 사람들이 불안하고 이러니까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나는 과연 경찰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건 시험이 임박해서 하는 고민은 그건 비겁한 거예요. 도망가는 거고 시험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고민해야지. 한 바퀴를 다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래서 기왕 시작했으면은 뒤에 거는 일단 고민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시험 과목에 대한 시험 공부 방법이건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생활 사이클이건 단순화시키는 게 제일 좋다. 두 번째는 단순하게 해야 되니까 너무 빡빡하게 계획을 짜도 안 좋아요. 어떤 학생은 이제 뭐 선생님 계획표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계획표가 아름답긴 해. 기상 6시, 6시부터 6시 15분까지 뭐 그때 공채하는 학생이었으니까 영단어 암기. 그다음에 15분부터 30분까지 이제 세면. 그다음에 아침 식사. 5분 10분 단위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지키면은 난 널 안 보겠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버려. 그런 계획은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계획표가 월화수목금토 있죠 이렇게. 뭐 토요일 오전까지 뭐 계획표 짜시고 일요일에 이제 비워두는 거예요. 여기서 못한 거를 채우는 거니까. 쭉 하다가 이제 이런 날 이제 수업 끝났는데 친구가 찾아올 수 있지. 뭐 급한 일이 생기거나 뭐 집에 가봐야 된다거나. 그럼 이걸 못했어. 그럼 다음 날 수요일 걸 한다 아니면 이거 건너뛴다. 건너뛰는 거예요. 이날에는 이날 할 걸 하는 거야. 이걸 부여잡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 딜레이가 돼요. 이날 빼먹은 걸 언제? 이때. 일요일 날. 기본적으로. 법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법도 쭉 하다가 중간을 놓쳤어. 그러면은 그건 건너뛰고 뒤에 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고리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이제 물어보시면 돼. 그럼 뒷부분 할 정도는 제가 충분히 뭐 개인적인 쉬는 시간에 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늘어진 부분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안 좋아. 저도 꼼꼼한 편이어갖고 고시 공부할 때 그랬었는데 안 좋더라고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 민사소송법 완벽히 다 했지. 논문까지 다 발췌해가면서 막 6개월 걸리더라고. 이게 뭐야? 시험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단어 6과목은 작살 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뭔가 하나를 미진하다고 해서 그걸 계속 신경을 쓰면 안 되고 그냥 건너뛰어요. 어차피 뒤에서 또 다 만나게 돼 있어.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면 뒤에서도 반복이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앞에서 건너뛰는데 뒤에서 안 나온다. 걔는 안 중요한 거니까 차라리 잘 됐지. 하다 보면 다 돼요. 기출문제집도 양이 많잖아 굉장히. 심한 거는 뭐 1000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럼 기출문제집도 이제 진도별로 쭉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할 때는 1번부터 쭉 풀게 되면은 진도가 안 나가. 기출문제집도 그냥 쭉 나갈 때는 그냥 뭐 369로 하든가 뭐 좀 여력이 있으면 뭐 홀짝으로 하든가 쭉쭉 나가요. 뭐 3번, 6번, 9번, 10번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서 쑥 보는 게 중요해요. 앞부분을 막 100% 밀도 있게 본다고 해서 거기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앞에 거 이거 디테일하게 하다가 뒤에 걸 못 보느니 여기를 연하게 해갖고 쭉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좋아요. 골고루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369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248로 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완성하면 된다. 그래서 터프하게 터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계획표도 터프하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우리 수업 오전에 들었으면은 아마 기본 강의 때는 아마 이게 7시간 될 거니까 복습하는 것도 빠듯해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돼. 처음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중간에 여력이 있으면 한두 시간 정도는 형법 판례 같은 거. 아니 뭐 주관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뭐 상상적 경험, 실체적 경험, 나 그거 되게 안 되던데. 그런 거 이제 한 번씩 계속 보시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OX 같은 거 만들어 보시고 한두 시간 정도. 그럼 매일 하는 게 좀 양이 많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기존 커리큘럼만 쭉 따라오셔도 충분해요. 자, 일단 우리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칠게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행정법의 뭐 기본적인 뭐 느낌이나 다른 과목 비교하는 거 한번 볼게요. 10분 쉬겠습니다.